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죠, 뭔지. EV9 기아 EGM-V로 만든 3열이 있는 대형 SUV. 국내에서는 현재 독보적인 3열이 있는 국산 전기 SUV인데요. 저희가 EV9 최고의 관심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관부터 주행 성능, 인테리어, 편의 장비까지, 그리고 현대기아가 세계 최초로 단 버튼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 우리 임 기자랑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텔룰라이드, 잘 팔리려던 텔룰라이드 느낌 나게 버티칼 주간 주행 등과 헤드램프. 근데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좀 빈 공간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지 뭔가 이번에 너무 좀 심심한 것 같아. 네. 뭔가 앞에 조금 보닛에 약간 스포츠카 스타일의 두 개의 라인을 넣던가, 아니면 저 범퍼 쪽에 뭔가가 저 더 넓은 얼굴?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공력 성능 때문에 닫혔다 열렸다 하는 네. 하나의 또 다른 에어 덕트이고, 어스트림 풀옵션 차 가격이 8,600만 원에 옵션까지 계산하면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한 9,500 되는데, 세제 혜택을 받으면, 보조금 빼고 세제 혜택을 받으면 9,100만 원대 정도 되는, 국산차로는 거의 이제 1억을 육박할 수 있다. GT라인은 이제 1억이 넘을 텐데, 어쨌든 GT라인의 그 HDP 3단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는 현재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라이다가 들어가서 조금 디자인이 다른, 여기가 좀 더 두터워지고 라이다가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현재 이 차는 GT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어스의 풀옵션 차량. 자, 과연 9천만 원대 세제 혜택을 받아도 9천만 원대 초반의 가치가 있는지, 디자인적으로 보면 조금 심심한? 네, 그것도 그런데 특히나 이런 여름에 이렇게 벌레를 맞으면 유독 여기가 평평해서 그런지 좀 되게 벌레 맞은 자국들이 보기 부각돼 싫어. 보이긴 하네요. 벌레가 공력각으로 탁탁 넘어가줘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고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앞모습은 어쨌든 텔룰라이드의 필이 나는 버티칼 헤드램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기아가 새로 한,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 주간주행등. 네, 이게 라이트를 켜면은 이 부분도 도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헤드램프를 켜보면 한번 켜보자. 지금 헤드램프가 켜졌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네. 램프가 들어오게 돼 있고, 이 모양도 이제 유료 결제로, 그러니까 맞다. 차 안에서 결제를 기아 해서 커넥트로. 네,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쟤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 이게 투싼에서 들어오는. 네,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건 완전히 LED고. 네. 밤엔 조금 또 다른 분위기겠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번 EV9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인치 휠인데, 오늘도 우리 미디어 설명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21인치 휠이 4륜구동인 경우에 19인치 휠보다 전비가 더 잘 나온다. 네. 물리학을 거스른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뭐 휠 디자인 등등. 나는 억지로 19인치 휠을 나쁘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21인치 휠이 전비가 더 잘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뭐 타이어도 미쉐린 좋은 타이어가 꼈네. 그 효과도 있었을 거고. 네, 보통 21인치라 그러면은 막 너무 투머치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워낙 차가 커서 그런지 그냥 딱 적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에어서스라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세워놨을 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달리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에어 서스펜션은 들어가지 않은 맥퍼슨 멀티링크를 썼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징이, 이 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피터, 그러니까 방향지 시등 부분이 도트로 돼서 조금 유니크한 것 같긴 해요. 자세히 보면 EV9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건 뭐 익히 봤던 뭐 EGM 전기차의 특성.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임 기자가 저 네, 보닛을 여는 네, 프렁크 접근성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가 이제 커버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커버를 열어야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나 했더니 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이 스위치.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전자식 버튼을 2번 눌러주면 따로 본네트에서 앞에서 뭘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테슬라의 비슷한 기능인데 테슬라도 프렁크를 쓰게 해서 이 프렁크가 후륜구동, 그러니까 이륜 후륜구동이면 훨씬 더 크고 네, 여기는 이제 모터와 여러 가지 바들이 들어가서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공간이야.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륜구동이면 이게 더 깊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뭔가 않을까 싶어요. 트렁크도 실을 수 있고 뭔가 네. 하여튼 러기지 캐리도 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강아지를 태웠을 경우에 강아지 탈출하는 법도 사람은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뭐 사람이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열라고 이렇게 탈출 버튼. 해놨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여기다 넣고 다니는 사람도 없겠지만 일단은 2번 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딱 금형으로 만들어서 딱 실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 브랜드도 불구하고 뷰티피케이션 네, 되게 잘 써놨어요. 파워트레인 뷰티피케이션을 쫙 해서 쫙 써놔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그냥 여기 워셔액만 넣어라 네. 정도. 그리고 에어 필터를 갈기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은 그냥 바로 빼서 여기서 빼서 그거 그러니까 볼 수 있고. 정비소 안 가도 사다가 할 네. 수 있을 정도로 현대기아가 에어필터 가는 거 참 잘해. 네. 위치를. 이게 캐빈 필터 같은데 저런 거는 확실히 현대기아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도 정말 구겨놓은 거 별로 없어. 요 네. 밑에 가니쉬를 조금 댄 거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평평한 면에다가 이제 바퀴 부분만 조금 각을 세워놓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약간 SUV 필 나게 네, 가니쉬를 댔고 전체 선이 그냥 이어지는 선은 없는. 네, 좀 각진 게 이 휠 디자인이랑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의 이 조립 품질을 보여듯이 아주 뭐 품질은 단차나 이런 건 아주 우수하고. 근데 요 크롬으로 들어온 라인은 기아 디자인의 특질을 네. 보여주는. 근데 이게 이래서 이 크롬 라인이 있어서 덜 지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마저 없으면 정말 이 크롬 라인이 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3열에서 안에서 보면 이 창문이 개방감이 되게 좋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작았다면 뭔가 또 쪽창을 만들어야 되겠을 텐데 그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된. 네, 이 전동식으로 그러니까 전동식으로 열리는 도어에 이 원래 이 디시콤보 아랫부분을 이제 주유 캡처럼 그 줄로 해서 이렇게 달랑달랑 막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힌지 방식으로 딱 깔끔하게 처리된 게 전동은 이거는 전동은 네. 아니지만 전동으로 닫히고. 네. 오. 저게 꼭 전동이라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뽀닥은 나네. 자, 이제 뒤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래도 좀 뭔가 변화를 많이 줘. 가장 사이드나 전면에 비해서 전 뒤에 이제 가는 차를 보다 보니까 약간 토끼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약간 전기 토끼? 전기 토끼.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어려운 들더라고요. 얘기죠. 전기 토끼. 오케이. 네. 버티컬은 똑같고 그 다음에 앞에 주간주행등 느낌이 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EV9에 있어서 후면에 있어서 제일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 스포일러인 것 같아요. 이 스포일러가 일반적인 SUV는 이제 루프라인에 맞춰서 일직선을 쭉 뻗어 나오는데 이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이 스포일러를 써서 그 공기저항 개수를 0.2829 조금 더 0.28과 29 사이 되는데 네,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게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차는 여기에 그냥 엄청 지저분해지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걸 테스트 못해봤는데 얘 때문에 좀 괜찮아질까.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했던 리어 와이퍼. 지금
아이오닉 5가 이게 없어가지고 소비자들이 되게 불만이 많은데 아이오닉 5 M부터 여기 달려 나오잖아. 네. 여기 드디어 리어 와이퍼가 숨어 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이거 없다고 자기 차 사놓고 이 리어 와이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카니발 때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좋은 게 여기에 와이퍼가 따로 붙어 있으면 뭔가 좀, 걸리적거리고 네, 좀 세차하고 뭐 할 때도 네, 좀 뭔가 깔끔하지 않아 보여서 네, 위로 올라간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BMW나처럼 여기 도가 랜드로버나 이런 것처럼 여기 유리창이 열린다면 어땠을까? 그것도 돈인다. 근데 사실 예전에 기아차에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사라진 게 소렌토 네, 첫 번째 소렌토인가 두 번째 1세대 소렌토도 그렇고 2세대 스포티지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또 차가 커 보이지 않아. 5m 조금 넘지만 전폭은 이제 1980이고 1980 주차하기 무지 힘든 규도인데 이제 차가 긴 만큼 전고랑 전폭도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뭐 엄청나게 크다. 밖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닌데 소렌토 정도 크기다. 근데 사실상 또 크게 보면 비슷해. 소렌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빌트인 캠 후방 카메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 두 개. 네, 아쉬웠던 게 전면부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쓸 때 전면 카메라에 있는 걸 쓰는데 이 카메라를 응용을 좀 해서 저 룸미러에다가 디스플레이로 좀 띄워주면은 그래도 3열이 있는 차인데 좀 실용성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3열 연 거 치고는 그렇게 좁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좁진 않은데 이 부분에 아무것도 별게 없는 이 밑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테슬라의 그치 모델 Y도 그렇고 네, 모델 X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깊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기아가 세계 최초로 장착한 차박용 네, 아침 햇살 보기 버튼, 차박 버튼. 네, 전동 트렁크를 실내에서 열 수 있도록 실내에서 차박한 다음에. 마련해놨고, 그러니까 차박 안 한다면 이 기능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네. 그리고 차박을 할 때 잘못 누를까봐 이렇게 커버도 그치, 발가락으로 마련해놨어요. 누를까봐. 네. 그리고 여기 V12이 있고요. 실내 V12이 있고요. 실내, 그러니까 차박할 때 꼭 써야 되는. 자, 3열을 타보면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렇게 타면 무릎 너무 땡겼다. 그래야지 2열 승객이 조금 그러니까 성인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조금 큰 편인 사람들이 셋이 다 타기에는 무리가 있죠. 근데 뭐 헤드룸은 이 주먹 세워도 주먹이 하나가 남는 내가 178인데 이게 하나 남는 건 거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보고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이 놀라운 기능이 여기 좀 다리가 불편하다면 얘를 좀 눕힐 수 있는. 네.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3열이 있는 국내 SUV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X7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앞좌석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만 양보해 주시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1년에 조금 그러니까 6명 전부 다 성인이 덩치가 크면은 좀 쉽지 않고 어쨌든 3년은 쓸만하다. 네. 근데 특이한 부분은 이 EV9 열심히 강조하는 돌리는 의자. 아, 네. 우리의 결론 옵션 장착할 필요 없다. 과감하게. 또 돌려보자고. 왜 이유가 그런지. 아, 네. 이게 일단은 돌리기가 되게 힘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돌리다가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카펫에 낍니다. 네. 네, 이 카펫 중간이 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쟤도 앞뒤로 막 계속 뺐다 꼈다 막 했는데 자, 일단 돌려보자. 우리가. 일단은 자, 우리 임정환 기자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리는 거 절대 옵션으로 사지 마시고 사서더라도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 아래에 옆으로 넘기는 레버가 있는데요. 총 방향은 이쪽으로 90도, 이쪽으로 180도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도는데 레버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다 보니까 서로 힘이 가해진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손을 딱히 잡을 데도 없고
그래서 돌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을 열지 않으면 돌릴 수 없는. 네, 문 의자를 완전히 접으면 안 되는구나. 1열이랑의 간섭도 생각을 해서 돌려야 돼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1열 의자가 제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받이가 어느 정도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애기 엄마한테 애기 뒤에 태우고 이렇게 돌려놓고 가라 그러면 당신 집에 가서 좀 보자 이렇게 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열에 카시트를 하나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앞뒤로 봐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앉았을 때 다리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엄청 불편해.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안 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발 공간이 없고 그럼 얘도 꽤나 서 있어야 되고 저 1열 의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리게 되면 암레스트 왼쪽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도. 그래서 절대 돈 주고 이걸 옵션으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 네, 뭐 차라리 돈을 완전 편한 걸 원한다면 그 컴포트 릴렉션 시트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돌아가는 시트는 크게 구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도 뭐 RV에 다 7, 80년대 이런 돌리는 게 나왔지만 사라진 이유가 거의 쓰질 않더라라는 소비자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안 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 아닌데 굳이 이 기능을 돈 주고 넣을 필요는 없다. 정상으로 돌리기. 내가 해볼게. 정상으로 돌리기 얼마나 힘든지. 얘를 아니다,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는 왜 안 돌아? 거꾸로인가? 이렇게 돌리나? 아닌데. 아니요, 그쪽 맞습니다. 뒤에 1열 시트랑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섭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고. 아무리 이거 내 차가 되더라도 안 쓸 것 같아. 네. 이거 돈 주고 정말 달 필요 없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얘는 또 2열 통풍 시트 장착돼 있어. 9천만 원짜리 차답게. 네. 2열 공간은 상당히 괜찮다. 3열이 억지로 태우다 하더라도 우리 키가 183인 임 기자가 운전석 맞춰놨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공간은 아주 훌륭한. 네. 그다음에 뭐 와이드 썬루프를 달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차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발을 저쪽으로 두고 몸을 이쪽 이제 2열 쪽으로 넘기면 딱 누워서 봤을 때 하늘이 보이네요. 나도 근데 이제 또 차박하는 사람들이 나도 우리 차박을 하고 우리 차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또 이제 보통 루프 박스를 달면은 네. 여기도 루프 박스를 달아야 될 거야. 차박을 제대로 정말 재밌게 즐기려면. 근데 어쨌든 앞으로 차박은 일단은 이 차의 컨셉이 실버층이 사서 차박도 다니고 여행도 다닌다면은 훌륭한 차다. 캠핑카를 굳이 안 사도 8천만 원이면 캠핑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매력이다. 그 다음에 여기 2열 에어컨 조절 장치도 다 달려 있고 뭐 2, 3열이 충분히 에어컨 다 제대로 쓸 수 있고 히팅도 2, 3열을 위해서 별도로 달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네. 이 서랍.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지 했는데 2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큰 서랍. 자, 우리 이제 하이라이트는 운전석과 1열 하여튼 조수석으로. 자, 1열 역시 전기차의 이제 특별한 공간. 일단 이쪽부터 핸들이 D컷. 전체적인 구성은 이거는 현대기아 공통으로 쓰는. 왼쪽이 보통의 현대기아가 다 몰고 있는데 아다스 기능, 오디오 등 각종 컨트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EV9도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에서 썼던 거와 같은 방식의 기어 노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EV9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원, 그러니까 시동 버튼이 여기로 같이 통합이 됐다는 점이고, 근데 제가 쓰면서 좀 불편했던 점은 이 버튼이, 파킹 버튼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오닉 5나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이 테두리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쳐도 그러니까 오작동할 일이 없는. 일이 없는데 이거는 파킹 버튼이 이 테두리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서 저도 주행을 하다가 뭐 공조기를 만진다든지 할 때 스치면 파킹이 눌려서 막 울리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는. 네, 뭐 연식 변경이도 뭐 하면서 여기를 조금 더 네. 키워서 요 P 버튼을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주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주행하면서 파킹을 누르게 되면은 경고음이 되게 크게 나거든요. 맞아. 아까 그 뭔 소리가 있더니 그 소리였어. 네. 임 선수 다리가 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당 부분 뭐 스치면서 여러 가지 작동, 네. 손으로 오작동을 할 수 있을 것 움직이면서도 같아요. 날 수 있는 문제라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현대기아차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두 개 사이에 뭔가 하나 끼워넣은 공조 터치 디스플레이인데 운전할 때 이 스티어링 휠하고 손에 가려서 잘 조작하기 좀 어려운, 네. 특히 이 부분이 안 보이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주요 온도 조절이랑 송풍 모드는 밖으로 또 빼놓은. 네. 그리고 되게 저는 좀 아쉬웠다고 느낀 게 여기 있는 이 싱크랑 드라이브 온리가 거의 안 보이는데 이게 터치를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버튼이더라고요. 드라이브 온리를 눌러서 켤 수 있고 싱크를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거기가. 이 싱크 버튼을 쓰시는 분들은 이 차를 오너로 가지고 계셔도 이 버튼의 존재를 모르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막 이걸 눌러서 막 공조기 들어가서 이 싱크를 막 차서 누르고 이러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하긴 자기 차의 기능 잘 설명도 다 안 읽어보고 타니까 뭐 나머지는 다 C타입이라든지 180W 네, 시거잭 아울렛, 시거잭 뭐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전기차답게 요 부분 센터 콘솔 앞에 핸드백을 넣어도 아주 큰 카메라를 넣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큰 공간이 있고, 무선 충전 버튼 있고, 처음에 1열에 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지 하다가 이건 2열에 콘솔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되고, 요거는 빌트인 네, 캠 빌트인 2. 캠 2에서 쓰는 메모리 카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문 인식 버튼이 있고, 뭐 그리고 EV9 와서 제일 바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버튼이 이제 터치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깔끔해졌다는 건데 안 보이겠고 살짝. 근데 결국은 버튼이 있지만. 근데 이게 터치 버튼인 것 같아요. 탭택이 들어간 터치 버튼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단점이 햇빛이 강하게 쬐면 이 글자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되면 자주 쓰는 데서 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게 따로 독립된 버튼도 아니라 터치라서 오너여도 좀 헤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심플해 보이는, 뭔가 네. 버튼이 많이 없어졌어. 근데 보면 또 이제 옆으로 많이 빼서 특히 네. 저 1열 일률적으로 많이 빠졌죠. 특히나 시트에 관련된 건 이쪽으로 다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운전석만 마사지 해줬어. 조석은 네. 안 해줬어. 본격적으로 주행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기능은 저보다 우리 MZ세대인 우리 임종환 기자가 훨씬 빨리 캐치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벌써 후드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좌석 공간이랑 등등 얘기했을 때 1열 느낌. 1열 뭔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네, 공조기 버튼들도 많이 대폭 줄었고 EV6에서 봤던 거랑은 확연히 다르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아직은 과도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게 타면서 가장 큰 고민이 3열이 있는 전기 대형 SUV, 그러니까 3열이 있는 SUV를 사실상 잠깐 타본 게 EQS 정도,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EX90이 아마 있었다면 얘랑 비교하기 가장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느낌은 2.6톤이라는, 지금 이 4륜구동의 2.6톤 주행거리 뭐 거의 440 정도 가깝게 나오기 위해서 100kW에 가까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거 물리학이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특히 고속 항속 주행에서 차가 쫙 깔리면서
이게 승차감 좋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좋다는 게 아니라 고속에선 정말 승차가 끝내준다 였는데, 두 번째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럼 풍절음이나 이게 전기차인데 MVH 어떻게, MVH는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지구공을 포함해서 역대 제일 좋지 않았을까. 정말 MVH는 칭찬하고 싶어. 150km 정도까지 풍절음이나 바닥 소음을 2열까지도 괜찮았던 차는 현대기아차 중에 지구공 정도 빼고는 2열까지 계산해서 처음이 아닐까. 지난주에 탔던 GV80보다 월등히 조용하고 고속으로 쫙 달리는 그 항속주행의 승차감은 정말 예술이다. 이거 또 너무 칭찬만 하는데, 우리 임 기자는 어떻게 느꼈는지. 일단은 초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차가 거동이 되게 안정적인 건 좋았고요. 근데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노면이 좀 잔충격이 많은 구간을 지날 때는 그걸 여실없이 실내로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뭔가 좀 아쉽다. 조금만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조금이라도 더 풀면 이 무거운 차가 또 뒤뚱뒤뚱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5톤이 넘어가고 2.6톤 사이인데, 이제 GT 라인은 2.6톤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PM한테, 우리 현대 기아의 그 연구소의 PM한테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에어 서스펜션을 썼으면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참 특이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맥퍼슨도 못 쓰고 전륜에 더블 위시본을 써야 되고, 더블 위시본을 쓰면 또 무게가 올라가고, 에어 서스펜션, 챔버 등등을 또 계산하면 또 한 100몇 킬로가 무거워지는데, 그럴 경우에 2.78톤이 됐을 경우에 기아가 대중 브랜드인데 그 무게와 그 가격, 그러면 또 가격이 1억대 가까이 돼야 되는 지금 풀옵션 사양에서를 감안했을 때, 맥퍼슨 서스펜션을 개량한 멀티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러한 좀 기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런 걸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서, 타봤던 동급 SUV, 벤츠, 아우디, BMW iX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서스펜션이면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에어 서스펜션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EQE나 EQS를 탔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꼭 느낌이 좋지 않았다. 다 100% 정답은 아니었다 했는데, 어쨌든 나는 그래도 한번 한 700~800만 원 정도의 옵션으로, 모압이 멍미냐 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근데 앞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아예 닫은 건 아니고, 조금 더 기아 브랜드, 그 다음에 마이너 체인지 정도 되면 아마 소비자 불만이 조금 그 저속에서, 특히 오프로드도 가야 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일러도 끌어야 되고 3,000km 트레일러도 끌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게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EQE를 타봤을 때, 우리 EQE 뒷좌석 2열 타고 기절했잖아. EQE 350은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이었고, 제가 최근에 타봤던 건 EQE 53 모델, 그 53 AMG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인데, 350이랑 완전 천지 차이일 수준으로 승차감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게 사실은 중량이 많은 전기차한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단가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무조건 1억이 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을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안 넣은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가 8천만 원대 초반, 그렇지, 8,100만 원이었나? 네, 옵션을 다 추가하면 한 8천만 원대 한 후반 정도 될 거고요. 예, 타고 있는 게 GT 라인이 아니라서 이제 8천만 원대 초반, 8,100, 200 정도였는데, 그 가격이면 이제 살 수 있는 내연기관까지 계산하면 3열 SUV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을 또 누를 수밖에 없는 게 또 기아의 입장인 거고. 어쨌든 승차감은, 고속 승차감은 정말 거의 만점을 주고 싶어요. 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때는 무게 때문에, 그리고 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휘청인 건 어쩔 수 없더라. 그러니까 정말
회생제동 잘 써서 코너에서는 브레이킹 제대로 해줘야지 2, 3열 승객이 토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아제라지 할 때 황선아 저 대표는 이거 분명히 어지럽다고도 그러실 거라고 예상이 들지만, 근데 놀라웠던 거는 승차감이 중요한 이 시트. 생각보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가 생각보다 좀 딱딱한 편이고, 나는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 럼버 서포트가 생각보다 스포츠카 수준만큼 굉장히 좋았어. 근래에 탔던 현대기아차 중에 럼버 서포트 기능이 제일 좋아서 이거 시트도 이번에 좀 많이 바꿨네, 신경을 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SUV 치고는 꽤 많이 올라와서 저는 잘 잡아줘서 좋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SUV의 시트를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 중에는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승하차성이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두툼하고, 근데 뭐 하여튼 시트는 어쨌든 괜찮았어. 처음엔 조금 딱딱했지만 장거리 주행해보니까 괜찮은. 왜 뭐 정숙성, 발진 성능, 가속 성능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일단은 발진 성능은 훌륭하고요. 사실 뭐 차고 차량 무동이라. 네, 차고 넘치는 출력인데, 네,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이제 고속 영역에 들어가서도 토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게 좋았고, 쭉쭉 밀어주는. 네, 그건 특히나 공력 성능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느낌도 많이 있었어요. 최고 속도 테스트 해보니까 207km까지 쭉 밀어줬던. 네. 그러니까 200km를 넘어도 그렇게 공기 저항이 막 너무 심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150km까지는 정말 고속 항속이 쫙 편안하고 완벽하게 조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분 나쁠 정도의 품절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150km까지 정말 제대로 쫙 차가 쭉쭉 밀어주고, MVH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의 영역은 사실상 대형 SUV를 그 이상의 속도로 탈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근데 저속에서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임 기자도 얘기했죠. 저속에서의 그런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뭔가 좀 아쉬운 승차감. 그건 뭐 둘이 똑같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속에서 이제 회생제동을 걸었을 때 되게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고속으로 가면은 가속도 토크가 빠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아차 연구원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생제동도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속에서는 회생제동 토크를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고속 가면 이제 회생제동이 토크가 약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제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차는 좀 고속에서도 회생제동이 확실하게 든다는 느낌이 받아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이게 2.6톤이라 되는데 회생제동까지 안 해주면, 브레이크만 갖고 하려면 브레이크 패드 정말 자주 갈아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는 고속에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주는, 현대기아가 이제 전기차를 자꾸 만들면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행 성능 쪽에서는 이만한 가속력을 내는 대형 SUV 찾아보기 쉽지 않다. 네. 아까 전에도 한 대가 이렇게 출발 가속할 때 확 튀어나가는데, 약간 큰 덩어리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니까 좀 볼만하더라고요. 그 최동원 투수가 햄머를 던지는 것 같은. 전체적인 뭐 내장 마무리라든지 흠잡을 데 없는. 근데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꼭 내 차까지 친환경 소재 이런 걸 써야 되나? 나 이거 별로 느낌이 그런데 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점점 그 친환경 소재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 사실 이 차를 완전 풀옵션으로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합니다. 대충 7천만 원대 후반이나 8천 초. 네, 일단은 애초에 기본 옵션 자체가 워낙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얘기는 했지만, 과연 가격이 이 8천만 원 넘는 4륜구동을 꼭 사야 되는지. 4륜구동이 놀라운 출력도 있지만 일단 프렁크도 작고, 그렇죠. 정비해서 그렇다면 주행거리 500km 넘기려면 500km 넘는 건 유일하게 이제 2륜구동밖에 없으니까 후륜. 그리고 휠이 제일 작은 게 간신히 넘었죠. 그리고 아까 좀 질문 중에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얘가 21인치 휠이 19인치 휠보다 항속거리가 높아. 그래요? 4륜일 경우는 데이터에 조금 전비가 기본적으로는 2륜에 19인치 휠이 제일 좋을 거고, 그쵸. 500km 넘는 유일한.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냥 2륜을 사고
한 최소한 300만 원, 400만 원, 모터하고 사륜구동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거의 350만 원 이상 비싸던데 내연기관 한 2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우자. 네, 아무래도 이제 사륜을 선택하시는 수요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출력보다는 이런 우리나라가 또 사계절이 있고 눈이 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를 끼우고 사륜구동을 선택한 것보다 후륜에 윈터 타이어를 끼우는 게 제동 성능이 훨씬 더 그렇지.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륜으로 나가긴 나갔다가 못 네. 쓰면 네, 2.6톤짜리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후륜차에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한 두 해 정도를 탔지만 후륜차에 윈터 타이어를 끼워서 크게 못 갔던 경험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속력에 있어서 조금 근데 눈 올 때 그렇게 막 쏘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 뭐 사실상 1년에 눈 오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게 한 두세 번인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 살면은 거의 윈터 타이어도 안 껴도 된다고 볼 것 같고요. 비 정도라면 이 무게로 눌러주면 후륜구동 뭐 아무 문제 없을 거고 네. 그런 점에선 하여튼 고속 승차가 뭐 만점인데 저속에서의 노면 상태가 나쁠 땐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소비자도 그걸 좀 시승을 꼭 해보시고 타보시길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저속이든 고속이든 MVH 이런 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정말 현대기아 모든 차종 중에 압도적인 1등 점수를 주고 싶은 제가 아까 2열이랑 3열에도 타봤는데 2열, 3열에서도 보통 3열이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좀 필하우스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3열도 잘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2열까지 번갈아 타봤지만 뭐 2열에서 특별히 MVH가 나쁜 것도 없었고 2열 뭐 나름대로 꽤 편안했고 대신 3열을 성인 6명이 다 탄다. 뭐 그럴 경우에 평균 신장 이하 정도 분이 두 사람이 있다면 괜찮은데 다 뭐 180 전후가 된다면 조금 1열까지 전부 다 앞으로 바짝바짝 밀어서 붙여야 타야 될 것 같아요. 임 기자가 183이고 내가 178인데 그랬을 경우에 아까 테스트 해본 결과 3열에서는 무릎이 딱 의자에 닿을 정도여야 되는. 네, 저는 안 들어갔고요. 거의.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갔고 네. 이제 임 기자가 3열이 제대로 타려면 1, 2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는. 네. 그래도 가장 놀라운 점은 이제 허벅지는 뜨지만 3열에서 헤드룸이 주먹 하나가 뻑 들어간다. 아, 네, 그건 되게 와, 이거는 전기 SUV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네, 그리고 3열도 뒤로 꽤 많이 젖혀져서 맞아. 네, 그것도 되게 편했어요. 3열이 정말 많이 젖혀져서 장거리에서도 꽤 잠을 자면서 갈 수 있을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GT라인까지는 안 나와서 HDP 그 레벨 3 자율주행 단계 차는 지금 테스트할 수 없지만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HDA2가 네. 적용됐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은 스티어링 휠이 손만 툭 터치해도 되는 이제 정전기 방식이라 네. 상당히 얘는 올해 그 GV80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랫동안 버티더라고. 네, 두 손을 놓고 그 점은 뭔가 진화를 한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이제 HDP는 가을 이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기대가 많은 부분이고 뭐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근데 이게 옵션 사양으로 따로 넣어야 되는 상인데 이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보는 오디오가 300만 원이 있어요. 옛날에 빼면. 근데 볼보는 오디오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또 사고 네. 싶지. 근데 이 오디오는 좋긴 좋은데 그렇게 기대만큼 좋은 오디오는 아니라서 사실 빼도 그렇게 막 모자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있어 소니가 아니라 있어 기아기 때문에 기아에서 그렇게 최프리미엄 오디오까지는 네. 메르디안 흉내 정도만 내줘도 나는 근데 하여튼 제일 굳이 단점을 꼽는다면 뭐 이 공조는 충분히 연관 말도 듣고 나도 이거 자주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덕트 모양이랑 느낌이 너무 100년 전 덕트랑 똑같아. 모닝이나 뭐 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의 느낌에 조절하는 방식도 그렇고 전혀 고급스럽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또 왜 연구원 얘기는 공간이 워낙에 커서
뭐 덕트 바람이 뭐 풍량하게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조금 핑계 같은 얘기였고, 뭔가 덕트는 조금 더 첨단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도 훨씬 예쁘게 바뀌었고, 새로운 시스템 좀 적용한 건 사실상 하나도 없어. 네, 공격이 말고는.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서 현대기아과에서 가져와서 잘 조합한.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비는 140km 달렸고 4.2kWh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거의 고속 주행 전비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이즈에 이 정도 전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공인 전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옥 주행이 한 15% 정도 된 것 같고, 일반적인 고속 주행이 한 8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지, 한 90, 이 전기차는 80, 90 요 정도가 전비가 제일 잘 나오니까. 네. 네, 저희가 뭐 초고속 여행도 가보고 평가를 위해서 여러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4.2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6, 7인승인데 어쨌든 2, 3열 탑승객이 더위라든지 추위에 그 에어컨 덕트를 충분히 쓸 수 있게 다 뒤에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 뒷자 2, 3열에도 편의 장비들을 최소한 USB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주고, 그런 점에서는 패밀리 SUV를 딱 지향한, 어떻게 보면 패밀리 RV까지 지향한. 브레이크 담력은 그냥 무난하고요. 근데 무게가 확실히 느껴지는 브레이크 느낌이었어요. 정말 조금 고속일 코너가 나오면 좀 먼저 밟아줘야 되는. 네. 뭐 막 미국산 풀사이즈 막 SUV처럼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차의 무게다 보니까 확실히 좀 조심해서 몰아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확실히 하중이 한쪽으로 확 넘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 고속에서 그 브레이킹을 하면서 코너를 돌 때는 역시 네. 물리학을 이겨낼 수 없구나, 이걸 확실히 느끼는. 트레일러까지 끈다면 사륜구동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그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SUV로서는 하여튼 공력 성능 괜찮은, 특히 그 에어 서스펜션을 달면은 고속에선 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력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 부분을 만회하려고 이제 그때 네. 그 언더커버에다가 언더커버에 다양한 장치를 달아가지고 무슨 플레이트를 넣고 네. 했다고 설명도 했지만, 상당 부분 A필러가 세워져 있는 편인데, 이게 누웠다면은 네. 이제 여기에 이 스피커 대신에 약간 쪽창 같은 게 들어가야 될 텐데, 뭐 그런 점에선 공력 성능이 0.29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게 뽑아낸, 그리고 약간의 그 강인한 텔라라이드 느낌까지 나는 각진 SUV에서의 매력은 충분히 살린 거 아닐까. 네. 자, 저희가 EV9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임 기자 먼저. 저는 전반적으로 되게 타협을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형 SUV와 전기차라는 걸 잘 접목을 해서 타협을 잘 봤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뭐 몇 가지 저속에서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차가 시내 주행을 할 차보다는 고속 주행을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장거리 놀러 가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잘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타협을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협을 잘 봤다. 우리 임 기자도 이제 적당히 타협을 잘했다. 역시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이 EV9 담당 PM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부터 공력, 동력, 승차감,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참
고민 많이 하고 거기서 뭘 선택을 할까? 나는 거기서 타협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 애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 애 썼어, 니네들 그래서 열심히 차 만들어줬는데 내가 이게 뭐가 매력이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여튼 4륜구동이든 2륜구동이든 8천만원 전후가 돼 있는데 2륜이면 이제 7천만원대 중후반, 8천만원 초반인데 어느 정도 옵션을 들면 그 정도 가격에 현재 전기 SUV로, 특히 차박이라든지 이런 걸 즐기기 위한 이 정도 공간이 되는 SUV는 없다. 그런 점에서 독보적인, 전기라는 게 굉장히 다른 용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뭐 V12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선 독보적인 존재감이다. 그리고 실내 공간 정말 널찍널찍하게 잘 뽑아냈다. 출퇴근용 차가 너무 크니까 이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세컨카로서 레저용과 적당한 도심지 주행의 도심 출퇴근이 아니라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기아 브랜드로서 좀 비싼 부분이 있는, 사실 이게 기아 브랜드 달고 나온 차 중에는 가장 비싼 차거든요. K9보다 비싸기 때문에 패밀리 3열을 쓰는 6인 이상 가족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대신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분만 4륜구동을 넣으시라. 2륜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유가 이만한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 때문에 훨씬 그런 ESP로서 그런 험로에서의 조향이나 발진이나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4륜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7천만원대 후반 정도에 타협한다면은 카니발보다 2천만원, 2,500 비싼데 전기값이 싸다 이걸로 뽑는 것은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차박, 충분히 차박이라는 재미난 요소를 만끽할 수 있고, 그 차박 버튼을 통해서 아침에 내 발바닥과 파트너의 발바닥을 같이 보면서 트렁크를 쫙 열면서 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쓴다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얘기. 잘 만든 차라기보단, 진짜 맞아요, 잘 만든 차라는 표현보다 잘 현대기아의 최신 기술을 있는 걸 잘 조합해서, 그래도 가격은 조금 퀘스천 마크지만 합리적 수준에 묶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총평 어렵다. 전기차 참 총평이 어려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EV9, K9이랑 EV9도 헷갈리고, EV9 뭐 짧지 않습니다. 저렇게 한 200km 시승을 해보면서 장단점을 파헤쳐봤고요. 저희가 아제라이드에서 한여름에 차박까지 겸해서 EV9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다음번 저희가 리뷰 뭘 할까요? 맞춰주세요. 우리 뭐 하지? 뭐 해야 되죠?